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이 욱신욱신 쑤시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병원에서 연골이 닳았다는 말을 들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그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절대로 자리를 뜨지 마세요.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글루코사민 영양제 아닌가요? 아니면 비싼 주사를 맞으러 병원을 찾아가시나요? 그런데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거기에 매일 드시는 계란이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나쳤던 그 계란이 사실은 여러분의 무릎을 살려줄 기적의 식품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내용은 계란 전체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버리고 있는 바로 그 껍질 안쪽에 무릎 연골을 되살려주는 성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께 정말 큰 선물이 될 겁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고 걸을 때마다 지팡이에 의지하셔야 했습니다. 3층 자택에 사시면서 매일 아침 계단을 내려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을 수도 없이 다니셨지만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으셨죠. 그런데 이분이 딸에게서 우연히 계란 껍질 활용법을 전해 들으신 이후로 6개월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계란 껍질 안에 있는 놀라운 성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무릎에 효과가 생기는지, 그리고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어떻게 함께 활용해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계란을 깰 때마다 그 껍질을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쓰레기통에 버리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절대로 그냥 버리지 못하실 겁니다. 아니,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계란 껍질은 그냥 딱딱한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몸의 연골을 재생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 성분은 바로 탄산칼슘입니다. 계란 껍질의 무려 94%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칼슘이 아니라 우리 몸이 흡수하기에 아주 유리한 형태의 칼슘입니다. 뼈와 연골을 유지하는데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단순히 칼슘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해시태그 계란 껍질의 94%는 탄산칼슘입니다. 그냥 칼슘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칼슘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칼슘 영양제보다 흡수율이 오히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탄산칼슘이 전부가 아닙니다. 계란 껍질 안쪽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껍질을 깨면 안쪽에 얇고 하얀 막이 붙어 있습니다. 손으로 떼어내면 질기고 투명한 느낌이 납니다. 그냥 껍질 일부려니 하고 같이 버리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얇은 막 안에 무릎을 살리는 핵심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막의 이름은 난각막입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난각막입니다. 이 난각막 안에는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그리고 글루코사민이 천연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따로따로 사면 한 달에 몇만 원씩 하는 성분들이 계란 껍질 안쪽에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글루코사민 영양제 아닙니까? 그리고 연골 주사라고 불리는 히알루론산 주사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맞으러 병원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분이 매일 아침 계란을 깰 때 버리는 그 껍질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독일 바이로이트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난각막 성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릎 통증 수치가 8주 만에 평균 72% 감소했습니다.
72%입니다. 무릎 움직임의 유연성도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학계에서도 적잖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효과가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란 껍질은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팔 수 없으니 광고도 없고 방송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것이 반드시 비싼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있는 것들 안에 진짜 보약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난각막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각막을 먹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방법을 모르시다 보니 그냥 버리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만 따라 하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계란을 삶은 다음 껍질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헹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껍질 안에 있는 난각막을 조심스럽게 떼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이틀 바짝 말려 주십시오. 완전히 말라야 합니다. 수분이 남아있으면 빻았을 때 덩어리가 지고 보관 중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린 난각막을 곱게 빻아주세요. 입자가 고울수록 몸에서 흡수가 잘 됩니다. 다 빻아진 가루를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침에 드시는 물이나 따뜻한 국에 한 꼬집 넣어서 드시는 겁니다. 맛과 냄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드시는 분 본인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트나 두유에 섞어서 드셔도 좋고 밥을 지을 때 물에 조금 타서 드셔도 됩니다. 하루에 드시는 양은 작은 꼬집으로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효과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난각막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껍질을 반드시 삶은 계란에서 얻으셔야 합니다. 날계란 껍질은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익힌 계란의 껍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란을 구매하실 때는 가능하면 무항생제나 동물복지 인증 계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재료의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난각막 가루를 드실 때 레몬즙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거나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난각막 안의 콜라겐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작은 차이 같아 보여도 이 한 가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무릎에서 느끼는 변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드셨을 때 실제로 무릎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무릎 한번 닳기 시작하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골 세포 자체를 되살리는 것은 어렵지만 연골을 둘러싸고 있는 활액막이라는 얇은 막에서 분비되는 윤활액을 늘려주면 무릎의 통증과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윤활액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입니다. 난각막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 성분들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무릎 관절은 두 뼈가 맞닿는 부위인데 그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있고 그 연골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액이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윤활액이 줄어들고 끈적함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이 커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름이 말라버린 기계처럼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움직일 때마다 아픈 것입니다. 난각막의 히알루론산은 바로 이 줄어든 윤활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2살 되신 여자 어르신인데 2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고 계단을 내려오실 때마다 난간을 꼭 잡아야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골이 거의 다 닳았다는 말과 함께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술을 결심하기 전에 지인에게서 계란 껍질가루 섭취법을 전해 들으셨다고 합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는데 2달이 지나고 나서 계단을 내려올 때 난간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3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던 느낌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께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릎 상태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고 매일 먹는 계란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한번 시도해 보실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비싼 영양제를 사러 가실 필요도 없고 병원 예약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 삶은 계란을 드시고 껍질부터 씻어서 말려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란의 효능이 껍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노른자와 흰자 안에도 무릎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노른자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란 노른자를 드실 때 혹시 죄책감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오셨으니까요. 텔레비전에서도 신문에서도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걱정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흰자만 드시거나 아예 노른자를 덜어내고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노른자 안에 무릎 연골을 지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노른자 안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레시틴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재료인데 특히 관절 세포의 재생과 염증 억제에 깊이 관여합니다. 무릎이 붓고 열감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관절 안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레시틴은 그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 레시틴은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관절 주변 조직에 영양과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골이 영양을 공급받는 방식이 일반 조직과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혈관이 없으니 혈액이 직접 닿지 않고 관절액을 통해서만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관절액의 질도 좋아지고 연골이 영양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른자 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에만 좋은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관절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그 결과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무릎 연골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고 닳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특히 실내 생활이 많아진 어르신들은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타민 D 결핍이 무릎 통증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최근 연구들은 건강한 사람이 하루 한두 개의 계란을 드시는 것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특별한 지질 이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하루 1개에서 2개의 계란을 노른자째 드시는 것이 오히려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흰자는 어떨까요? 흰자 안에도 무릎에 도움이 되는 숨겨진 성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흰자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부쩍 기운이 없어지고 근육이 빠진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무릎이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그렇게 근육이 약해지니까 무릎에 더 큰 부담이 가고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데 계란 흰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 흰자의 핵심은 단백질입니다. 그것도 아주 질 좋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인데 무릎 주변 근육이 튼튼해야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줄어들고 연골이 보호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똑같은 양을 드셔도 근육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란 흰자는 소화 흡수가 빠르고 위장에 부담이 적어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가장 적합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흰자를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날 것으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날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비오틴이라는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이 부족해지면 오히려 관절 주변 조직의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또 날 것으로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익혀서 드실 때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몸이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익혀서 드십시오. 가장 좋은 조리 방법은 반숙입니다. 완전히 익힌 완숙보다 반숙으로 드셨을 때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른자가 살짝 흐를 정도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영양을 가장 잘 살리는 방법입니다. 프라이를 하실 때도 기름을 너무 많이 쓰거나 센 불에 오래 익히시면 노른자 안의 영양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약불에서 뚜껑을 덮고 살짝만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껍질과 노른자와 흰자를 어떻게 함께 활용해야 무릎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하루 섭취 방법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껍질과 노른자와 흰자 각각의 성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란 하나 안에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연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조합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조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하루 섭취 방법을 실천하시면 계란 하나로 무릎에 필요한 영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아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십시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실 때 반숙 계란 1개에서 2개를 함께 드십시오. 이때 계란 껍질 가루를 작은 꼬집으로 하나 따뜻한 국이나 미음에 타서 함께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장이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드셔야 껍질 가루의 칼슘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공복인 상태에서는 위산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점심과 저녁에는 계란을 억지로 더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계란을 3개 이상 드시면 오히려 단백질 과잉으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적정량이 있습니다. 하루 1~2개의 계란을 아침에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끔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 함께 드시면 효과를 높여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 안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관절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계란의 레시틴과 함께 드시면 항염 효과가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실 때 양파를 함께 볶아서 드시거나 계란찜에 양파를 다져 넣어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 안의 커큐민 성분은 무릎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계란찜을 만드실 때 강황 가루를 아주 소량 넣어 드시면 맛도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무릎에 좋은 음식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드시는 계란 1개의 껍질 가루 1꼬집 그리고 양파나 강황 조금만 더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드신다고 해서 하루 이틀 만에 무릎 통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회복이 연골은 느린 조직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영양이 전달되는 속도 자체가 다른 조직에 비해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난강막 가루와 노른자를 꾸준히 드셔도 처음 1~2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변화를 처음 느끼시는 시점은 4주에서 6주 사이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던 느낌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먼저 느끼시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전보다 덜 아프다는 느낌이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워낙 작은 변화라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2달, 3달이 지나면서 그 변화가 점점 뚜렷해집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아이고 소리가 줄어들고 오래 걸어도 예전만큼 무릎이 시큰거리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를 느끼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꾸준히 드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드시는 동안 피하셔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계란을 잘 챙겨 드셔도 이것들을 함께 하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당분 섭취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몸 안의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는데 이 염증이 관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단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무릎 통증이 더 심한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좋은 성분을 채워 넣으면서 당분으로 염증을 키우면 앞으로 나아가다 뒤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 안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입니다. 과자나 패스트푸드 튀김류에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은 관절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윤활액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난각막의 히알루론산이 윤활액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데 트랜스지방이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콜라겐 합성을 방해하고 칼슘 흡수를 줄이기 때문에 난각막 가루를 드셔도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릎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계란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것과 동시에 이 세 가지만큼은 줄여 나가셔야 합니다. 좋은 것을 채우는 것과 나쁜 것을 줄이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무릎에 진짜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무릎 통증에 집중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계란을 제대로 활용하셨을 때 무릎 외에도 몸 곳곳에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릎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함께 나타나는 변화들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더 큰 동기가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느끼시는 변화 중 하나가 손목과 어깨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무릎만 아프신 줄 아셨는데 난각막의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은 무릎뿐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 마디가 뻑뻑하고 어깨가 굳어 있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이 증상도 함께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피부입니다. 콜라겐은 관절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핵심 성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도 콜라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난각막 가루와 노른자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 중에 2달 정도가 지나면서 피부가 전보다 촉촉해지고 얼굴 윤기가 돌아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싼 콜라겐 보충제를 따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계란 껍질의 탄산칼슘은 골밀도 유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골밀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시기를 겪으시는데 이 시기에 칼슘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약국에서 파는 칼슘제와 비교해도 계란 껍질의 탄산칼슘은 흡수율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 골밀도를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효과를 누리시기 위해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현재 신장질환이나 고칼슘혈증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칼슘 섭취를 오히려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란 껍질 가루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 상태에 맞게 드셔야 진짜 약이 됩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지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의 확인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계란 껍질부터 노른자, 흰자까지 무릎과 온몸을 살리는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우신 내용을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가실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계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 놀라우셨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 내용을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꺼내 아무 생각 없이 깨던 그 계란 안에 이렇게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계란 껍질을 버리지 마십시오. 씻어서 말리고 난각막을 갈아서 하루 한 꼬집씩 따뜻한 국에 타서 드십시오. 그 안에 있는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그리고 글루코사민이 여러분의 무릎 윤활액을 채워줄 겁니다. 둘째, 계란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되 노른자를 버리지 마십시오. 노른자 안의 레시틴과 비타민 D가 관절 염증을 줄이고 연골에 영양이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하루 한두 개를 아침에 꾸준히 드십시오.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빠짐없이 드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계란을 드시고 껍질부터 씻어서 난각막을 떼어내고 창가에 올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무릎을 바꾸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뒷전이셨을 겁니다. 자식 키우느라, 손주 돌보느라, 배우자 뒷바라지하느라 무릎이 아파도 참고 또 참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계단을 지팡이 없이 오르내리고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걷고 하고 싶은 곳을 내 2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노후, 그것이 여러분이 누리셔야 할 삶입니다. 한번 망가진 무릎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관리를 시작하시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가족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자녀분들이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 그것이 어떤 선물보다 값진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100세 인생 노트는 여러분이 100세까지 네 발로 당당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건강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오늘 이 작은 지식 하나를 얻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100세 인생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디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